안녕하세요, 케어스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차량은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좀 멀리 있는 곳에서 이제 입고가 되었는데요,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뭐 때문에 방문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화재 차량입니다. 제일 먼저 시트에서 발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발화가 되면서 보시는 센터페시아, 룸밀러, 천장까지 지금 다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부품이 주문 들어간 것도 있고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바닥 밑에도 지금 다 화재로 녹아내린 상태고요. 화재 차량들은 전체 다 풀 탈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 안에 숨어 있는 공간들 전체로 이 그림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림을 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가 되면은 냄새가 계속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탈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작업 기간이 대략 2달 정도 예상을 하고 고객님께 안내를 드린 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2달이나 걸리는 작업인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전체 풀 탈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열 시트부터 탈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렁크암도 일단 먼저 탈거를 해주고요. 3열 시트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볼트가 너무 심하게 쩔어 있다 보니까 볼트 풀다가 똥 살 뻔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풀어보고 안되면 임팩트가 올라가고 했는데 다행히 풀렸습니다. 3열 시트는 바닥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가 많이 쩔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쩔어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 에어 임팩 들고 왔습니다. 진작에 에어 임팩 들고 왔으면 힘도 안 빼고 쉽게 일했을 텐데 괜한 고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던 조수석 시트를 탈거하겠습니다. 일단 시트가 배선이 불에 탔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볼트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단은 배선이 다 녹아내린 상태고 시트 아래 우퍼도 불로 인해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시트 탈거 후에 전체 배선도 교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약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시트만 탈거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시트를 탈거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쌀과 라면 부스러기, 주사기도 있네요. 자, 화재가 일어났던 시트 조수석 아래인데 지금 부품도 지금 녹아내린 상태고 뒤쪽에 바람 나온 덕트도 녹아내렸습니다. 이 화재 진압을 하면서 이쪽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전체 바닥재인 이 플로어 매트를 걷어내 보겠습니다. 일단 시트 탈거 후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을 넣어 놓은 상태고, 이제 플로어 매트를 탈거하기 위해 간단하게 청소기 작업 후에 다시 탈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 플로어 매트 자체에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청소기 작업을 해야 그 다음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기 작업 후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내장재를 탈거하겠습니다. 일단 불에 탄 우퍼를 탈거를 할 건데, 화재로 인해서 볼트랑 배선이 탈거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퍼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차량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으로는 냄새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냄새를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탄 냄새가 차 안 가득했고 저희 작업장도 탄 냄새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일단 화재 차량들은 전체 탈거를 해야 냄새가 빠지게 됩니다. 탈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팀 세차나 일반 실내 클리닝을 한다 하더라도 냄새는 무조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통발하고 비슷합니다. 떡밥 넣어갖고 강에 고기 잡으려고 고기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워낙 이 실내에 숨어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냄새가 들어왔다가 쉽게 나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부품 주문 들어간 거는 30% 가량입니다. 조석 시트, 천장, 그 외 실내 부품들, 하이페이스 등등, 나머지는 전체 탈거를 한 후에 다시 부품 주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가 일어나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 진화 과정에서 실내에 물을 뿌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실내에 물이 가득했고, 이 차량을 제가 작업했던 달이 1월달이었습니다. 한참 추울 때였는데 실내로 차량이 들어오면서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아박스 쪽에도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매트도 탈거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플로매트만 탈거하면은 전체 부품 주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대략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탈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밖에 주차를 해두면서 꽁꽁 얼어 있던 것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녹아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트 아래 배선이 모두 녹아내린 상태라서 이 배선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배선이 이쪽으로 가서 저 안쪽으로, 그리고 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배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탈거를 해야 이쪽 도트림도 탈거를 하겠습니다. 도트림 안쪽에 신슐레이터, 스펀지 부근에는 모두 탑냄새가 나기 때문에 탈거를 해서 환기 및 클리닝을 할 예정입니다. 트렁크에 쌀을 흘리셨는지 차 바닥에는 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혹 냄새가 나는 차량들을 보면은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트나 플로매트 안쪽에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또 깨끗하게 청소기 작업 후에 다음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장을 탈거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설 연휴 기간에 혼자 나와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장 클리닝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전장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겠죠. 천장 교체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천장 탈거를 다 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탈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어려운 길을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탈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장을 모두 탈거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도 모두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림이 천장 안쪽까지 모두 뒤덮인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이 천장을 뒤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장 외에 탈거된 모든 부품들은 모두 교체 예정입니다. 천장,
A필러, B필러, 손잡이, 선루프 스위치까지 모두 교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 선루프 블라인드도 교체를 위해 탈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루프도 탈거를 해야 하는데 선루프가 통째로 빠지는 타입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선루프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 했습니다. 잘못하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동물적인 감각으로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천장도 이중 철판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림이 안쪽까지 모두 들어갔을 거로 예상됩니다. 선루프 덮개부터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선루프를 수동으로 이제 내린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루프 주변에 그름이 가득 묻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기본 세척을 한 후에 다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세척 후에 다시 조립을 해놔야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고 저희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루프를 그대로 열어두게 되면은 차 안에는 물바다가 될 수 있겠죠. 아직은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켜가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립 후에 다시 선루프는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선루프 2열 블라인드입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부품이 통째로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블라인드 커튼만 따로 부품이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요거 조립하는데 대략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잘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탈거를 했는데 조립이 안 돼 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시보드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부품들이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장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대시보드 탈거 시작하겠습니다. 대시보드만 탈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에바까지 모두 탈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시보드 프레임부터 모두 탈거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냄새가 대시보드 안쪽에서 강하게 박혀 있는 상태라 철판이 나올 때까지 모두 탈거를 해야만 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괜히 건드렸나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차량이 어째서 이렇게 불이 났을까?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차량은 절대 아니고 냄새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고객님께서 차 안에 새콤한 냄새가 계속 나기 시작해서 냄새 제거를 위해 향초를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향초가 시트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차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소방서가 출동하여 불을 끄고 그로 인해 지금처럼 차량 전체에 그름과 탄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트가 타게 되면서 스펀지에서 나오는 냄새 그리고 배선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 실내에 탄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화재가 되었습니다. 간혹 냄새 제거를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양파를 집어넣거나 사과를 집어넣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양파와 사과는 실내에서는 공기가 절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곰팡이와 실내 냄새와 양파 썩은 냄새, 사과 썩은 냄새로 오히려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특수세차 전문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대시보드를 탈거한 후에 드디어 에바포레이터와 히터 라지에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바포레이터와 히터 라지에더를 탈거해야 하는 이유는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방음 패드를 탈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아주 탄 냄새와 강한 냄새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터 라지에더와 에바포레이터를 탈거하기 전에 옆집에서 에어컨 가스 해수와 부동액 해수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탈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간 특수 세차 작업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차량이 원래대로 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집중을 하며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모두 탈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와, 저도 이렇게 탈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탈거를 하지 않으면은 냄새는 무조건 철판 안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탈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 그래도 좁은 매장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야, 부품들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이거를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도 지금 엄청 고민인 상태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에어백도 천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쪽에서 탄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탈거해서 세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선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시트 아래에 시트 쪽 배선과 우퍼 쪽 배선이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하필 그 배선이 대시보드 안쪽부터 천장까지 연결되는 통배선이었습니다. 화재만 일어났던 그쪽만 배선을 교체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일단 부품 자체가 그렇게 따로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선 자체의 무게도 엄청 무거운 상태고 배선 또한 가격도 대략 8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처음 정비공장에 입고가 되었다가 정비공장에서 작업이 조금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저에게로 온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비공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냄새를 100% 제거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비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작업은 교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냄새 제거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장 자체 내에서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나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 및 수리만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공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여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쪽이 아닌 멀리 있는 곳에서 차량이 견인돼서 입고가 된 상태였고 작업을 처음에 맡았을 때 저도 고민을 조금 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대략 작업 기간도 오래 걸릴 거라서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 약간의 자신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동차 정비를 오랫동안 했었던 터라 일단은 부딪혀 보기로 하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며칠 동안은 계속 탈거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 탈거를 한 후에 세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척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경북 안동의 케어스입니다. 정비공장이 아니고 특수세차 전문점이오니
정비공장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세차란 자동차의 정비와 그리고 세차 세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곳과 세차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면 더욱 좋겠지만 혹여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언제든지 케어스로 문의 주십시오.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배선이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들여 누워가며 배선을 탈거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를 오랫동안 했지만 정비를 하면서 이런 경우의 작업은 거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세차를 하면서 이런 경우의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기도 한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정비일 할 때보다 더욱 뿌듯함을 느낄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배선을 모두 탈거했습니다. 배선의 무게도 상당한데요. 우여곡절 끝에 배선이 모두 탈거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연 케어스에서 70일간의 특수세차 펠리세이드는 잘 마무리해서 출고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탄에서 화재 차량은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